안녕하십니까, 파머스랜드입니다. 오늘은 농업인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이 되면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혜택은 공익직불금이나 농민수당, 그리고 보험료 감면이나 농지 취득세 면제 등 주로 경제적인 지원이 대부분인데요. 기타 세세한 것까지 합치면 10여 가지가 넘어가죠. 그렇지만 농업인으로서의 이런 혜택들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하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농업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 경영체 등록이 필수인데요. 실무적으로도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바로 이 농업 경영체 등록이기 때문에 아직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우선 경영체 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농업인이 되는 조건이나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 그리고 농업 경영체에 등록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농업인이 되면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전적인 지원부터 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이란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공익의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경작하는 농지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하면 소농직불금을,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에게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농민수당, 농어민 공익수당, 농민기본소득 다 같은 내용입니다. 역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한 지원금으로서 그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상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금과는 달리 이 수당은 지자체별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지급 방식이나 지급 조건, 그리고 지급 금액,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나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며 지역마다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1년에 6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제목 그대로 여성 농업인에게만 지급하는 카드로서 1년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만 20세에서 70세까지의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모든 여성 농업인이 대상인데요. 이건 자부담이 있죠. 보통 2, 3만 원 지급하고 이 카드를 구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농업인의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자세한 자격과 조건은 한국장학재단 여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11월 중에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지역 농협에서도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그 자녀들에게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동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농어촌 희망재단의 정부 장학금 제도가 2023년을 끝으로 폐지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아쉽네요. 다음은 감면이나 할인을 보겠습니다. 8년 이상을 작용한 농지에 한해서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1년에 1억,
5년에 2억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영농인에게는 가장 큰 혜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농업인의 조건을 갖췄거나 농업 경영체에 등록이 됐다고 주는 것은 아니고 양도 전까지 8년 동안 제촌을 하면서 작용을 한 농지가 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 외에 소득이 있다면 이 기간 동안 연 3,700만 원 미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이 제도는 농업인이라기보다는 8년 이상 열심히 작용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비농업인도 감면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주말 체험용 농지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규정은 대토 농지에도 적용이 됩니다. 농지를 4년 이상 작용을 하고 처분한 후에 신규로 농지를 구입하면 일단 처분한 농지에 대해서 양도세를 1억까지 감면해 줍니다. 대신 신규 농지를 경작해서 8년의 작용 기간을 마저 채워야 합니다.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다면 감면받았던 세금 전액을 추징당하게 되죠. 이 양도세 감면 제도는 농업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혜택이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이전에 올려드린 영농세제 혜택 시리즈에서 이 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세 감면과 마찬가지로 제촌 작용 소득 3,700만 원 미만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이 조건을 2년 이상 유지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이 3년 차부터 농지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공익직불금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제외가 되는데요. 공익직불금의 수령은 농업 경영체 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다면 취득세도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감면받은 농지를 취득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작용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매매나 증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역시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당하게 됩니다. 농지를 전용해서 농업인 주택이나 기타 농업과 관련된 일부 시설을 건축할 때 농지 보존 부담금이 100% 면제가 됩니다. 농업인 주택이란 농지가 소재한 인근에 농업인이 짓는 주택으로서 부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은 전용하려는 면적의 공시지가의 30%지만 제곱미터당 맥시멈이 5만원이니까 농업인 주택 신축 시 최대로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660제곱미터에 대한 3,300만원까지가 되겠죠. 역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만 18세에서 60세까지의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평균 소득 월액이 100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부과되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고 평균 소득 월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매월 46,350원을 정액제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촌이나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상대로 부과되는 보험료의 50%까지 지원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대상이어야 하고요. 보험료 금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점수별로 부과가 되는데 농업인임을 증명하면 최대 28%까지 지원이 되고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로 22%를 더 지원받아서 최대 5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영상도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혜택들을 보겠습니다. 면세유를 구입하려면 지역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면세유 지원이 가능한 농기계를 등록한 후에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기계는 1톤 포토 화물차도 포함이 되지만 픽업 트럭은 제외가 됩니다. 재배 작물의 종류나 규모를 따져서 농기계별로 면세유 양이 배정이 되는데요.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면 나중에 가산세와 2년간 구입금지의 벌칙이 주어집니다. 농협 주유소를 이용해야 제대로 할인을 받는다고 하네요. 농업용 전기는 일반 주택용 전기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죠. 누진제도 적용이 안 되고요. 단 농업용으로만 이용을 해야 하는데 주로 축산이나 시설 재배업에 많이 이용이 되고, 농사를 위한 고정된 전기 사용시설이 있는 경우라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은 신청을 할 수가 없고 한전에 등록된 전기설비 면허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기는 농사용이 아닌 주택용으로 사용하시면 벌금과 위약금을 물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농업 경영체에 등록을 했다면 무조건 지역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조합원에 대한 혜택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배당금을 보면 출자금에 대한 출자 배당, 농협의 모든 인프라 이용에 대한 이용고 배당, 그리고 조합원 탈퇴 시 사업 준비금의 지급이 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꽤 큽니다. 특히 출자금 액수와는 상관이 없는 이 이용고 배당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지역 농협을 상대로 한 모든 거래, 그러니까 예금, 보험, 대출, 농자재 구입, 그리고 하나로 마트와 농협 주유소 등을 이용하면 그에 대한 실적과 점수가 쌓이고 그에 따라 배당이 지급되는데, 이처럼 모든 거래나 구매를 한 곳으로 집중만 할 수 있다면 상당히 높은 액수의 배당이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이 이용고 배당은 거의 같은 수준의 금액이 한 번 더 적립이 되고, 그 적립된 금액은 나중에 조합원을 탈퇴할 때 사업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이 됩니다. 정말 좋은 혜택이죠. 그리고 영농자재 구매나 영농기계 임대 시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대출 우대 금리의 적용, 장학금, 경조사비, 건강검진, 영농재해 위로금 등 혜택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조합원의 신청은 먼저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후에 가능하고, 거주지가 농지 소재지와 다르다면 둘 중 한 군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 농협의 규모나 실적에 따라 혜택에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농기계나 저온 저장고,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이런 각종 사업에 참여해서 이에 대한 일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유 농지를 담보로 농어촌 공사에서 주관하는 농지연금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도 다달이 연금식으로 일정 금액의 생활 자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연금은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부동산 담보대출이고, 계약 종료 시에 결국
나중에 갚아야 될 채무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그 밖에 농업 경영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대출 시 등록세나 채권이 면제가 됩니다. 네, 이상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혜택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친절하게 알아서 안내해주고 지원해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찾아 먹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업 경영체에 먼저 등록을 하시고 지역 농협의 조합원으로도 꼭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영농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요. 농업인이 되는 조건이나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 그리고 농업 경영체에 등록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